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1포인트는 올랐습니다. 25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여전히 두려운 구간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어디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워낙 휘청거렸었던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쯤에서 한숨 돌리고 그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고비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장에 충격이 전해질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는 조금 안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그에 대한 전략들을 미리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접근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관들의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자금통에 만나볼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순유입으로 돌아서나라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에 나타났었는데요. 다시 새로운 주로 접어들면서 월요일, 화요일 다시 한번 순유출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집교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시간 16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1,200만 달러,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6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 전날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6,400만 달러가 넘게 기관의 자금이 유출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건 우리가 앞서 만나봤었던 굉장히 장대 음봉들이 있었습니다. 밑으로 크게 빠지는 이런 순유출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에 그치면서 다시 한번 순유입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의 ETF의 자금 흐름들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 지표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같이 한번 가늠을 해볼 텐데요. 자, 김치 프리미엄 아직까지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건 그 이전보다 확연하게 올라온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라는 건 우리 국내 거래소 안에서의 코인의 가격이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낮다라는 걸 의미하죠.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만큼 약화돼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안에서의 수치가 개선됐다는 건 물론 우리가 안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확연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려면 확실하게 양수 영역으로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음수권에 머무르면서 이 글로벌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조금 화력이 떨어진다,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요. 김치 프리미엄 지표와 더불어서 코인베이스 지표를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전반적인 매수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따금씩 살펴드릴 예정이니까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체인 데이터 두 개가 모두 긍정 시그널을 그래도 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하루 사이에 조금 아쉬워지기는 했는데요. 실시간 가격 흐름은 어떤지 이 안에서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 다시 한번 힘이 빠지고 있는 우리 코인들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전날 이 시간 대비 밀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0.1%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65,700달러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65,600달러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0.2% 밀리면서 1,790달러, 그 이전에는 1,800달러대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쉬운 흐름이고요. XRP 0.27%, 솔라나 0.05%, 모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메이저 코인들이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단에서는 선별적으로 역시나 초록불을 띠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이퍼리퀴드, 전날 이 시간 대비해서는 10% 넘게 오른다 말씀드렸었는데 1시간 전 대비해서도 0.25%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티커명 비트, 이 오디에라가 다시 한번 또 오름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짙은 녹색 띠면서 1시간 전 대비 무려 15% 이상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세가 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여러분도 주시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이저들은 주춤하고 있지만 역시나 알트단에서는 아직까지 힘이 좋은 코인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새벽에 또 FOMC 결과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크립토 마켓의 자금 흐름을 읽어드리고 있는 내일의 코인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또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발표를 앞두고 지금 또 굵직한 일정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좀 시장 흐름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안에서 또 겪고 있는 투자자분들 역시나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섣부르게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시장 진단 들어가 보면서 이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놓고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실지 그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도 풍전등화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한숨 그래도 돌려도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풍전등화다, 뭐 한숨 놓으다, 저는 딱 중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큰 고비는 좀 넘긴 상황이에요. 일단 미국이랑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전 협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스페이스X 이 IPO 상장을 앞두고 좀 자금들이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쵸. 계속적으로 블랙록이나 기관 자금들이 ETF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좀 몰려나갔던 상황인데 일단 스페이스X도 상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발표된 일본
금리 발표가 일단 나왔지만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크게 시장에 뭐 충격을 주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래도 굵직한 세 가지는 넘겼지만 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요. 또 내일 발표될 금리 발표, 이제 미국 금리 발표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직까지 이 기관들의 자금이 돌아오질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정등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상승만을 바라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방향을 알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악재가 조금씩 거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일단 계속적으로 끼어있던 목구름이 거치고는 있는 느낌이지만 아직 활짝 피진 않았다. 네. 약간 우중충한 날씨의 느낌이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큰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또 주의할 점은 항상 있는 부분입니다. 기대할 점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가 좀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내일 새벽 FOMC 발표가 있는 부분인데 금리 동결은 사실상 99%입니다. 금리 동결은 거의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였고 기정사실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점은 늘 우리가 FOMC 발표 때 말씀을 드리지만 점도표입니다. 네. 예, 케빈 호시 첫 부임 이후 첫 FOMC인데 이 케빈 호시가 이 트럼프와 좀 상극적으로 또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속도입니다. 이제 속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일본이 이제 31년 만에 1%대 금리로 왔어요. 네. 어제 베이비스 때 0.25% 상승 이제 인상을 하면서 1%대 금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기대치에 부합을 하면서 큰 충격은 없었지만 앞으로 또 엔캐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주의할 점은 인플레이랑 그리고 ETF 계속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질 않고 있잖아요. 네,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관 자금들이 이제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ETF 기관의 수익 유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주의할 점이고요. 하지만 또 기대 이슈랑은 있지 않습니까? 일단 7월 달에 발표될 클레이트 법안 저는 조금 연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쵸. 일단 기대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클레이트 법안에 대한 우리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이란 정전 협상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나가고 완전히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한다면 거기에 또 반응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세 번째적으로 그래도 지금 먹구름이 거치고 있다는 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를 해가고 있다는 거는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주의할 점 그리고 기대해 볼 만한 점들 두 가지를 조금 개괄적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일단 오는 금요일에 공식으로 서명식을 갖는다라고는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는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뭔가 변수가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미국 이란이 예전에 우리가 4월 달이죠. 3월 말 4월 달 그때 이제 뭐 휴전 협상 정전 협상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던 네.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좋게 흘러가는데 왜 생각보다 비트 반등이 이렇게 약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건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속아왔잖아요. 네, 아직까지 확실한 정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야 될지 일단 우리가 완전한 협상 서명식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과거적으로 보더라도 상장을 하다 스페이스 X라는 거는 물론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추월을 하면서 4위권까지 왔던 부분이에요. 전체 네. 자산에 세계적으로. 하지만 분명한 건 스페이스X는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거품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IPO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네, 청약 맞습니다. 증거금으로 몰렸던 게 유동성으로 좀 풀릴 가능성이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모든 상장들이 뭐 아무리 기대가 많았던 상장 주식들이 그랬듯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있을 거라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금리 발표 같은 경우도 31년 만에 제가 1%대 금리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엔켈의 부분도 조금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예전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충격적인 완화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3대 고비를 조금 넘겼다라고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고비를 또 완전하게 넘겼다고 하기엔 저마다 변수를 살짝씩은 안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시적으로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데에서 긍정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또 많네요. 네.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일단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FOMC 전도표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여파가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FOMC를 좀 이제 점도표를 보고 또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점도표를 캐비너 씨는 없앨 것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너무 많은 힌트를 우리가 주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점도표가 이제 앞으로의 속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걸 판단하는 이제 여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 점도표라는 것도 케빈 워시 한 사람의 그 점도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케빈 워시가 이걸 없애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 어차피 지금 점도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네. 점도표를 보면서 시장에서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이런 힌트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속도에 대한 힌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FOMC에 대해서는 점도표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장 우리 파월 의장도 그렇지만 점도표도 중요하지만 30분 뒤에 발표되는 이제 그쵸. 연준 의장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발언들이죠. 방향성들 이런 것들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TF 자금이 지금은 현재 되게 미비해요.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되게 미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과하게 순유출됐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네. 거, 시장의 매도 압력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의할 점은 효전의 취약성.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휴전이 취약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확실하게 그래도 좀 긍정적 흐름이기 때문에 설마 또 말을 바꾸겠냐 저 판단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확실히 서명 도장 쾅 찍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긴장은 늦출 수 없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캐리 부분도 제가 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기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시장을 뭐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시장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단은 70K를 좀 약간 비트코인의 가격에 70K를 돌파를 해줘야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아직 67K를 못 넘어서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횡보적으로 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7월 달까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횡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더 빠지지 않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시장에 고마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해서도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사실 정말 시장이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7월까지로 또 예정이 됐었다가 이마저도 또 8월 정도라고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솔직한 잘안 심정을 나오시나 봐요.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저는 클래리티 법안을 쉽게 지금 7월 달에 바로 통과가 되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가능성이 낮아졌죠. 네, 예전에 우리가 뭐 6월 달에 보셨겠죠. 5월 달에 보셨겠지만 일단 7월 달에 이제 상원의 본회의 때 아무래도 이제 반대 민주당 쪽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반박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네. 7월 달 당장 통과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제 통과가 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거기에 대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시장에 좀 많은 유동성이 없지만 우리가 또 이 시장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 ETF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지금 솔라나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이 먹구름 때문에 우리가 좀 지나치고 있는 것들이지 시장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오히려 미국은 계속 지표를 보면 조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이란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강해, 아메리카 스트롱 하면서 네. 조금 이제 물가의 완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밀어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SPCX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있는 부분이고 일단 기대할 만한 호재들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들이 먼저 좀 거치고 완전히 해결이 하나씩 된다면 분명한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올 때쯤에 이런 호재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아마. 좋습니다. 일단 앞서서는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었는데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겠죠. 그래도 반대로 기대할 만한 이슈도 찾아보면 또 이렇게 많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조금 더 빛을 발하느냐,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을 하느냐, 이거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살펴보자면 뭐 역시나 클래리티 법안만한 게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기는 하지만 일단은 조금 가능성이 늦춰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음을 내려두시고 우리 날씨 더울 때까지는 별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조금 핵심적으로 남아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 기대해야 할 것들 일정적으로도 조금 나뉘네요. 네, 일단은 뭐 미국 CPI 지나갔고 SPX에서 지나갔고 이제 금리 발표도 지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오늘 18일 날 있을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발표를 우리가 먼저 가장 급선무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7월 초 SPCS 또 지수 편입이라든지 또 7월 4일 날 클래리티 상원의원 본회의라든지 일정들이 좀 빡빡하게 있습니다. 네. 빡빡했기 때문에 저는 6, 7월은 계속적으로 이 악재와 호재에 거쳐가면서 시장이 조금 행보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 크립토 시장이 전체로 바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 탐색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시장이 바로 쭉 치고 날 만한 상승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 아직 바닥은 한 번 더 남았다고 저도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비트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비트가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졌던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개별적인 알트코인의 호재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알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공략하면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을 한다 한들 겁먹을 필요 없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 매수의 기회라고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6월 18일에 클래리티 액트라고 되어 있는 게 FOMC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앞에 일정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든 다 균형을 조금 맞추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이고 화방이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호재와 악재의 균형적으로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이제 미국이란 점점 됐으니까 예전처럼 쭉쭉 올라갈 거야. 이제 악재가 없잖아. 호재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선뜻 판단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가장 급선무인 내일 새벽에 이제 또 FOMC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보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시장이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결국엔 유동성 문제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 악재가 거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 없이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즉각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서는 느낌이 나면 그때 되면 이제 기회적으로 내가 조금 대응을 좀 매수의 방향을 또 삼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한 번 더 하방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항상 지금은 상방과 하방을 먼저 판단하는 것보다 시장에 맞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추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균형을 조금 맞추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보다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수익을 내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이미 내 계좌가 한 50%나 내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상승이 나온들 손실을 어느 정도 메우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때 수익권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지금의 리스크 관리를 해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꼭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은 유동성이 없다라는 점이 될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시장에는 유동성이 언제쯤 들어오는 걸까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얘기에 귀 한번 기울여
살펴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건 조금 증시에 있는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맞습니다. 조금 빠르게 와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런 유동성은 언제쯤 공급될 거라고 보실까요? 결국에는 이 크립토 시장의 결국에 유동성 문제거든요. 네. 뭐 호재니 악재니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유동성의 문제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결국엔 AI, 반도체,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반도체가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핫한 부분이고요. 전 세계가 지금 AI 모드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SpaceX 같은 경우도 결국에 AI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메말라서 다시는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결국엔 저는 이건 사이클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차피 반감기가 끝났잖아요. 항상 과거 사이클 보더라도 반감기가 끝난 뒤에는 크립토 시장은 항상 좀 조용하거나 조정과 행보,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네. 저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증시와 코인은 항상적으로 디커플링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핫하긴 하지만 크립토 시장은 좀 결국에 그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언제 돌아오는가? 뭐 금리 인하 기대, ETF 자금, 달러 약세, 글로벌 거래량 회복 이렇게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증시 쪽의 자금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네. 얘기하면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증시에는 언제쯤 조정이 올까요? 일단 우리 국내 거래소들의 지금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도요. 네.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히 주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국내에 안정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코스피 10,000에서 11,000 오늘도 보니까 11,000까지 상향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한다지만 질주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계속 가파른 상승에 질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코스피의 상승을 브레이크 멈출 거는 저는 이 국내 금리 발표. 오. 예, 우리나라 국내 금리 발표가 7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은에서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 쪽에서 지금 계속적 금리 동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한미 금리 역전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오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거든요. 환율은 오르는데 증시도 올라. 네.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증시는 빠지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원래 정석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광기적인 게 계속되고 되다 보니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개미 투자들도 어차피 오를 거야, 빠져도 오를 거야라는 게 그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렇게 각인이 되었을 때 항상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는 증시가 조정이 온다기보다 저는 이 7월을 기점으로 이제 증시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 예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국내 금리 인상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금리 인상론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국내에서도 금리를 지금 일본조차도 지금 31년 만에 1%의 금리대가 왔던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동산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지방선거도 끝났고 지금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지표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 뭐 첫 번째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3%대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지금 61주 동안 계속적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상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도 한은에서도 더 이상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것들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 증시 조정의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건 분명 뭐 제 개인적인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저는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흐를까? 부동산보다는 코인 쪽으로 오르지 않을까?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왜 코인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그쵸. 항상 그게 제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3, 4년 전에만 보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 국내 증시와 이 코인 시장이 희한하게 조금 디커플링 됐어요. 그렇죠. 반대로 가는 양상이 살짝 있죠. 맞습니다. 2020년도 때 그때 미국 선거가 있을 때요.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관련주에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약간 증시가 조정이 올 때 21년도 불장이 왔군요. 미친 불장이 왔죠. 지금처럼 관계장이 왔습니다. 네. 하루아침 일어나면 80% 100% 올라가 있고 오. 이런 것들 미친 불장이 왔던 상태인데 아마 코인을 4, 5년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국내 증시와 코인이 같이 오르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항상 증시 쪽이 오르면 코인 쪽이 죽어 있고 코인이 오르면 증시가 죽어 있고 작년만 비교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코인 시장이 힘들고 할 때 끝난 것이 아니고 준비의 기간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제 뭐 오히려 코인 하시는 분들도 코인은 끝났어. 이제 증시로 가야 되라고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지금은 증시 타기는 막바지고요. 지금은 크립토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이 목말라 있는 유동성 어디에서 오는가? 증시에서 올 건데 증시는 조정을 받는 게 국내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워낙 방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셔서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 번씩 볼까요? 네, 보시면 과거에 반복된 패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년 4월, 11월, 24년 11월 이런 식으로 항상 과거의 회전의 흐름을 자금 흐름은 결국에는 한 곳으로 몰려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자금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순환 사이클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예, 반도체도 사이클 많이 타요. 네. 예, 반도체도 항상 지금 이 맞물린 시대가 이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맞물려 버린 거지. 결국에 반도체 사이클 타는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에 자금이란 거는 우리가 이런 순환적인 부분 흐름을 잘 읽고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반도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결국에 끝은 있는 마련이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로 계속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크립토 시장을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최근에 보면 코인 하시면 코인 끝났다. 다들 넘어가요. 하지만 정말 그거는 지금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뭐 전에도 6월 달에 조정 올 거다, 7월 달에 조정 올 거지만 조정 오길 바라기보다는 분명한 거는 끝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들 결국에는 이 증시 쪽에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자 부동산을 다 빠지시는 않을 거예요. 왜? 결국에 부동산도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한다. 부동산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오냐? 결국에 코인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한 번에 코인 쪽으로 다 들어오기보다는 그 유동성의 일부적인 부분만 우리가 크립토 시장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 알트들 예전 거래량을 회복하면서 그땐 또 크립토 시장에 재미있는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납작 엎드려야만 하는 시기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 시장 안에서도 늘 4년 주기설 돌고 있고요. 그와 딱 맞춰서 지금 올해에 계속해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됐든 이번 해에는 원래 약할 거라는 걸 예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연말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 만나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는 시간만 가져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조금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지금 전체로 정리를 하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크립토 시장은 뭐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이클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증시조차도 작년에는 뭐 증시를 보시는 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지금은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 코인은 당연히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증시 쪽도 저는 7월달, 8월달 증시 쪽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고 그렇다면 저는 6월달, 이번 달과 7월달까지는 코인 시장이 조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행보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듯 비트코인이 행보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지금은 알트들이 단독적인 이제 단독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8월달 뜨거운 여름을 대비해서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지금은 코인을 떠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준비를 하시면서 또 지금의 상황에 맞게 내가 또 트레이딩이든 매매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날씨는 지금 굉장히 뜨거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의 날씨는 이제 막 한겨울을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지났다고 해서 꽃샘 추위를 늘 대비해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으시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전문가님이 세워주고 있으신 거니까요.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까지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미시적인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일에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조금은 전반적인 얘기를 다뤄봤다면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개별적인 코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안에서 이 시장에 관심을 확 끌어가는 코인들이 눈에 띄잖아요. 네, 이런 맞죠. 것들 놓치면 너무 속상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조종과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 머니들의 이 알트들은 오히려 강하게 치고 가는 이런 코인들이 지금 있기 마련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조금 가장 핫했던 이번 주의 핫토픽 코인에 대해서 지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토. 정말 핫하죠. 오늘도 상승을 했고 어제도 상승을 했고 비트 조정 속에서 지토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토는 왜 갔을까? 왜 주목받고 있을까? 결국에 지토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토가 왜 핫했을까? 일단 지토 코인이 상승 이유를 좀 보자면 솔라나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도 아마 방송 때 저는 앞으로 메이저가 간다면 리플보다 솔라나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RWA 제가 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RWA 온도 파이낸스가 조금 조용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상태에서 지토는 계속 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뭐 RWA가 저는 뭐 미래 이번 연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라고 하지만 이 섹터만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RWA가 먼저 출발을 했고 두 번째 AI 코인들 출발을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우리가 중간중간에다 끼워서 가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왜 가지라고 한 번쯤 좀 보셨을 건데 이 우리가 RWA AI로만 집중할 게 아니고 그 중간에서 어떤 코인이 반등을 강하게 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지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토 코인 솔라나 생태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가 부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토가 이 솔라나 생태계적 대표적인 리퀴드 스테이킹 MEV라고 해서 인프라로 네트워크 핵심 추혜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토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져주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상승을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토 같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솔라나가 계속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저는 지토가 먼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저 코인들은 뭐 리플이든 솔라나든 이더리움이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든 메이저 쪽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크게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정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거기 밑에 아래 하위권인 이런 생태계 쪽 애들이 오히려 더 치기 마련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뭐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차피 몸을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는 이 돈들이 메이저로 가기보다는 이런 안에 생태계 솔라나든 이런 생태계 이런 하위권 쪽의 애들 쪽으로 저는 돈이 좀 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머니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럼 지토가 계속 더 가느냐? 지금 잡아야 되느냐? 지금 제가 잡으라고 지금 지토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이런 지토라는 코인들이 지토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지토가 왜 상승을 했는지 그렇다면 제2의 지토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서 제가 이런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솔라나 생태계를 먼저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한 디파이 덱스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온체인 유동성, 그리고 실사의 확장성, 강한 섹터 확장성 이런 5가지 솔라나 생태계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다른 생태계보다 솔라나 생태계로 지금 돈들이 조금 몰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지토가 첫 번째로 홍 날라갔어요. 그러면 우리 솔라나 생태계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토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주피터가 있습니다. 주피터. 그리고 세 번째 피스 네트워크. 피스도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죠. 지금. 예, 그리고 카미노, 그리고 드리프트. 드리프트도 뭐 보시면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솔라나 생태계에 어떤 코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지토만 가시도 않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지토가 힘이 빠지거나 조금 조정이 올 때 또 두 번째로 솔라나 생태계 어떤 놈이 치고 갈지는 우리는 벌써부터 지금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 뒤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맞게 또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솔라나 생태계 핵심 브리핑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제2의 디토를 찾아라. 자, 제2의 디토를 찾아라.
결국에는 막 한 개만 계속 한 놈만 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G2가 대장으로 먼저 출발을 했던 부분이고, 분명한 거는 지금 주피터라든지 피스라든지 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크게 우리가 차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크게 빠짐이 없이 지금은 조용한 상태지만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뒤에 또 히든 코인으로도 이 셋 중에 한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솔라나 관련 코인으로 들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자, AI 최근에 월드코인부터 해서 AI 섹터도 엄청나게 갔죠. RWA 온도 파이낸스부터 또 먼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코인을 바라볼 때 알트들을 우리가 좀 순환매를 바라볼 때 이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뭐든지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건 사이클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에 AI만 치고 가지도 않고 RWA만 치고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출발하고 조금 조정을 주고 조금 숨겨져 있을 때 AI가 먼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AI와 RWA가 조용할 때 또 중간중간 치고 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오늘 들고 온 것도 그 중간중간 섹터 중에 집중해야 되는 게 솔라나 생태계고요. 그래서 G2가 먼저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가져와서 회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좀 쳐다보고 여기도 관심을 가져라고 좀 들고 왔던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뭐 뒤에 히든 코인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우리가 G2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엄청나게 치고 갔던 코인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히든 코인에 뒤에서 똑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핫한 코인이죠. G2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G2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 솔라나 생태계의 원탑으로 꼽히는 코인이다라는 점이 되겠죠. 물론 지금 솔라나는 약간 부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라나가 부진하다고 해서 솔라나 생태계가 지금 같이 부진하냐? 그거는 아니죠. 이 생태계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주목받는 코인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G2가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5일 연속해서 올라가던 G2가 오늘은 살짝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조정도 아니다 싶은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더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아니면 후발주자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의 히든 코인도 이 G2와 더불어서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다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새로운 히든 코인 만나보기 전에 이전에 만나봤었던 히든 코인이 또 힘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부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즘 전문가님의 이 선구안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저번 주에 제가 히든 코인 드렸던 오픈레저도 지금 400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까지. 일단 제가 드렸던 구간에서 제가 390원까지 그래도 좀 고점에 팔았던 분들 그래도 일주일 동안 20% 넘게 수익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뭐 조용하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가는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레저 같은 경우는 AI도 RWA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왜 올랐느냐? 오픈레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알트코인들 결국에 이것들을 움직이는 건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픈레저 또한 계속적으로 이제 매집 형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픈레저 아마 제가 요 방송을 하면서 오픈레저 종목을 한 2번 정도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오픈레저는 저는 이제 뭐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출발이지 않냐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제 저번 방송 보시고 그래도 오픈레저로 저 수익 봐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제가 그래도 5월달부터 지금 6월까지 제가 이렇게 이 수익률을 정리해서 들고 온 이유는 뭐 제 자랑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5월달에 5월 6일 날 사하라에이로 최근에 정말 지금 사하라에이가 뭐 최근 해킹 사태가 터져서 좀 많이 떨어지는 가격이지만 그때 뜨거웠던 사하라에이로 수익률 50% 잡아드렸고요. 브레비스 아쉽게 브레이브스 하나 실패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폴리메시 RWA 제가 강조드리면서 그때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폴리메시로 히든 코인 추천드렸고 일주일 동안 14% 수익률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피닛
추천드리고 며칠 만에 수익률 21%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플렛죠 이번에 23% 정도 수익을 잡아드렸고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뭐 제가 종목을 선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시장을 본다면 가는 놈이 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잘 선별만 하셔도 지금 비트는 조종 행보에 뭐 전쟁이니 뭐니 머리가 아프지만 이더리움도 지금 크게 가지는 못하고 힘이 없지만 리플도 그렇게 핫했던 리플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2,000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개별적인 알트들은 잘 간다는 거. 그렇다면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시장에 맞게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알트들로 그래도 이 시장이 좋진 않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 공략만 잘하셔도 괜찮은 시장이다. 솔직히 저는 주식, 뭐 단타, 솔직히 주식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크게 가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조용조용히 수익을 내기는 정말 좋다라고 저는 좀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히든코인의 수익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어서 제가 히든코인 또 이번에 준비했던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히든코인은요, 주피터입니다. 아까 제가 솔라나 생태계 말씀드렸죠. 솔라나 G2 다음에 제2의 G2를 찾아라 해서 후보군으로 피스 네트워크 그리고 주피터 그리고 드리프트 이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주피터를 오늘 히든코인을 들고 왔던 부분이고 지금 주피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제 저게 차트인데 지금 이제 주피터 295원에서 300원 정도의 계속적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진입가는 295원, 300원 안에서는 충분히 1차 진입은 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잡은 구간이 최저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DC의 전략, 항상 강조드리는 DC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 추가 진입은 그래도 이 지지 구간이었던 283에서 275번으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먹고 치고 빠져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피터 일단 1차 목표가는 짧게 310원, 그리고 2차 323원, 3차 340에서 50원까지 목표가까지 오늘 딱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손절가는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267원을 이탈하면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과감히 손절가를 지정하시고 만약 제 히든코인 마음에 드셔서 진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맞춰 지켜서 진입을 하셔서 좀 좋은 수익률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결국엔 지금은 시장의 틈새 공략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내일 새벽에 FOMC도 있고 또 시장이 어떻게 하방을 갈지 상방을 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런 생태계라든지 이런 제로라든지 뭐 AI라든지 어떤 거라도 내가 접근을 할 때는 좀 단계적인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시고 지금은 수익 줄 때 먹고 빠져라 라고 이런 전략으로 치고 빠질 전략을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피터는 300원 안착이 핵심이기 때문에 3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이제 350원, 320원 돌파 시에 단기 추세 전환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준목 전문가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전 방송에서 이 히든코인 만나보셨던 분들 그래도 한 주가 조금은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픈냈죠. 그 사이에 그래도 20% 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확실히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략만 잘 세운다면 옥석 가리기만 잘 된다면 오픈레저처럼 올라가는 코인들 여러분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 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태까지의 이런 수익률들을 살펴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이만큼이나 중요하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손절을 명확하게 해낸다는 게 이게 바로 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여러분도 오늘의 히든코인 통해서 확실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시원하게 공개해 주셨고요. 가격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대응 방안들을 정보방 안에서 꼭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